안녕하세요. 여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후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면접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군데의 학교에 지원을 하였고 그 중에 5곳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총 지원한 학교는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한양대, 동국대, 국민대, 인하대, 한국외대 이렇게 총 8곳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대, 서강대, 동국대는 서류 탈락으로 면접을 볼 기회를 얻지 못했고 이화대부터 한양대, 국민대, 인하대, 한국외대 이렇게 총 5군데의 면접을 보았습니다. 지금 영상은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면접에 관한 후기 영상이며 그 이후에는 제가 면접을 봤던 곳들을 찬찬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면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파트로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는 면접 형태 및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화여대 면접 질문의 특성에 대해 설명드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받은 면접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입시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면접 후기, 지원 후기 이런 영상들 혹은 블로그들을 많이 찾아봤었어요. 그런 정보 공유가 입시를 준비하는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저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받았던 면접 질문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돌아와서 첫 번째, 면접 형태 및 방식입니다. 이화여대는 제가 입시로 준비하던 학교 중 면접이 가장 빠른 편에 속했습니다. 원래는 연대와 이대가 같은 날 면접이었는데 연대를 떨어지는 바람에 이대만 보게 되었고 이대가 가장 빠른 5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9시 반부터 바로 진행을 했던 건 아니고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쯤에 이제 배당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신기하게도 이화여대는 줌으로 비대면 면접 진행이 됩니다. 교육대학원 상담심리는 아무래도 인원이 많기도 하고 또 코로나 시기에 활용하던 줌 비대면 면접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비대면으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면접 중에 가장 첫 면접을 보려다 보니까 긴장이 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비대면이라고 하니까 떨면서 그 먼 길을 면접 보러 가지 않아도 됐고 상의만 또 면접 차림으로 입으면 됐어서 바지는 좀 잠옷 차림으로 편안하고 또 집이라는 공간에서 긴장을 조금은 덜한 상태에서 면접을 볼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이화여자대학교는 모든 서류 지원자들에 한해서 다 서류 합 과정 없이 모두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서류를 제출하기만 해도 면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기회가 열렸다는 거죠. 그렇다고 서류적인 부분을 아예 배제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 학력, 내 커리어, 또 내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 학업계획서의 내용들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직접 말로 내가 준비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면접의 형태는 2대1 면접입니다. 교수님 2분과 또 피면접자인 1명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교수님이 2분이 돌아가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편인데 한 분은 서류적인 부분과 질문을 주로 하신다면 다른 한 분은 피면접자의 면접을 주로 관찰하는 데 집중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다른 대학원에서의 면접도 최소 2명 정도의 교수님이 들어오시고 한 분은 질문과 서류 확인 위주, 또 한 분은 그 피면접자의 대답을 하는 자신감, 모습, 표정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데 주로 역할을 나눠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미리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화여대 면접 질문 특성입니다. 이화여대는 상담심리에 관한 전공 질문 및 교육학 관련 전공 질문을 물어보기로 유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화여대 면접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원 면접을 준비할 때 상담심리 전공 관련해서 공부를 중점적으로 하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 근데 이화여대는 교육학 관련 전공 질문이 좀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편이어서 상담심리 이론의 학습만으로는 다소 부족함을 느끼실 수 있다는 것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화여대는 전공 질문만 100% 물어보십니다. 인성 질문이 0으로 전혀 없습니다. 면접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면접관들이 물으시는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절대 안 물어보십니다. 면접장, 이제 줌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바로 제가 들어온 것 그리고 수험번호 확인하시고 교수님 바로 면접 진행하십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저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여리 선생님 전공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전공 질문으로 면접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전공 지식으로 승패를 걸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열린 면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후에 다른 대학원 면접들을 다녀와 보니 이 말을 이제서야 이해하겠더라고요. 상담심리 전공과 교육학 전공까지 공부하는데 그 범위가 너무 넓기도 하지만 정말 깔끔하게 전공 지식에 대한 응용력이나 사례를 요하지 않고 정확한 개념을 인지하고 설명할 수만 있다면 합격 목걸이를 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른 대학원 같은 경우는 그 개념에 대한 사례나 응용, 그런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면접을 준비하다 보니 그게 훨씬 어렵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이화여대 면접은 많이 준비하셨다면 정말 쉬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화여대의 면접은 3분 컷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 사람당 배정된 시간이 약 한 5분에서 6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5분, 6분 채우는 것도 쉽지 않게 금방 끝납니다. 뭔가 질문이 딱 들어오고 그거에 대해 딱 설명하고 또 추가 질문 들어오고 설명하고 하다 보면 그냥 면접이 3분 안에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질문은 2개 정도 물어보신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공 질문에 관해서는 제가 받았던 면접 질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을 법한 세 번째, 제가 받았던 면접 질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4년 후기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면접에 참여했었고 이거는 전 입시 기출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받았던 질문은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의 차이는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나서 뒤이어 이어지는 꼬리 질문이 있었는데 꼬리 질문은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의 예시를 들어보아라 였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면접이 너무 이르기도 했고 면접 준비에 대한 각성이 좀 덜 된 상태였습니다. 준비를 한다고는 제법 준비했는데 절대적으로 준비의 양이 부족한 상태였어서 개념들이 머릿속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고 완벽하게 암기되지도 않은 좀 블랙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쉬운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면접 공부를 이후에 했더니 이게 너무 기본되는 문제였고 또한 이런 문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럭키였다는 걸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회를 날려버렸죠. 여튼 전 이 질문을 받았었던 당시에 조작적 조건화에 대해서만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고전적 조건화는 파블로프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예시를 들어 또 그 정확한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모르는 애가 두리뭉실 얼렁뚱땅 설명하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애매하게 설명하니 한 번 더 2차 질문이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시를 들어보아라 였고 하지만 뭘 알아야 예시를 제대로 들죠. 그래서 그냥 좀 망했습니다. 벌써 망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해결 중심 상담의 질문 기법 중 대처 질문과 예외 질문을 설명해 보아라 였습니다. 우선 해결 중심 상담 이론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도 않았었어요. 저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정신분석 이론, 개인 심리 이론, 인간 중심 이론, 현실 치료 이런 개념들. 당연히 우리가 상담 심리 면접을 준비한다면 알아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이론들만 준비를 했었지 해결 중심 상담 이론은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회복지 현장 실무를 하면서도 내담자를 만나 상담할 때 질문 기법으로 대처 질문과 예외 질문 등이 있다는 건 들어봤는데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해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소리 했습니다. 아예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고 나니 또 꼬리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대처 질문과 예외 질문의 예시를 들어보아라. 당연히 개념을 알지 못하니 예시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하하. 이대 면접은 쉽지 않았죠. 저에게 가장 준비가 덜 된 이대 면접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대 면접을 그렇게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인하대, 외대, 한양대, 국민대 면접을 각성하고 아주 준비된 상태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국민대, 한양대, 외대는 합격을 했죠. 여러분들 제가 받았던 이화여대의 질문을 통해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또 이후에 같은 기출이 나와서 큰 도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후기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면접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